안녕하세요.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로 투자상담소를 차려서 1,500억을 가로채려다 구속된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제 1,500억의 돈이 가로채졌죠. 가로채졌고, 아마 이분은 2019년부터 투자상담소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경매 등으로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속여서 투자금 및 이익금 1,500원을 이제 가로챘다는 건데요.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한 상태입니다. 이제 구속이 돼 계시죠. 근데 1,500억이라는 돈이니까 이게 작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다단계 사기나 이런 이야기 할 때 자꾸 몇 조 단위로 이렇게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1,500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일반인들한테 크게 와닿지 않는 경우도 좀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이제 다단계 사기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매 투자 상담소를 차려서도 1,500억을 가로챌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사기를 치고 배임행령 그런 과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경매 상담 같은 거 받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 경매를 얼마로 낙찰받았는데 그 낙찰받아서 나는 어느 정도 이익을 올렸다, 이런 이제 그 사례를 보여주면서 당신도 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내가 자문을 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부동산이라는 건 아무리 작은 것도 몇 억을 하지 않습니까? 주식하고는 다른 거예요. 주식은 10주만 살 수 있고 10만 원만 살 수도 있고 100만 원만 살 수 있고 1,000만 원만 살 수 있지만, 부동산 경매 한 건은 아무리 작아도 몇 억입니다. 그러니까 한 건이 가지는 그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한 건을 만약에 사기당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피해도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한 2019년부터면 한 5년간 여러 가지 투자 상담이나 이런 걸 한 과정에서 1,500억을 충분히 그런 금액을 가로채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라는 저도 생각이 듭니다. 워낙 한 건의 사이즈가 크니까. 근데 제가 그 부동산 경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제가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건설 전문 변호사예요. 그러면 부동산 경매로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사람 중에 제가 그 사람 중에 한 명 아닐까요? 제가 그 전에 이제 그 변호사업을 새로 개설을 하고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경매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분양받아서 내 집 마련을 했는데, 그 경매로 주택을 구매하려고 했을 때 제가 경매법원이나 이런 데 경매 신청도 많이 하고, 제 나름 이제 그거는 또 내가 전문이니까 권리 분석도 많이 하고, 시세 분석도, 또 소송을 하다 보면 시세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해봤는데, 경매라는 게 결코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경매 방식이 아닌 일반적인 그런 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아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상담 여러 가지 장밋빛 비전이나 이런 걸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일부 또 그렇게 장밋빛 비전에 따라 가지고 이익을 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절대 쉽지 않아요. 불로소득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품도 많이 팔아야 되고, 그리고 권리 분석도 냉정하게 해야 되고, 특히나 이제 그 경매 입찰가를 써내는 과정을 보시면 이게 시장이란 게, 경매 시장이란 게 결국 좋은 건 비싸고 안 좋은 물건은 싸다라는 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걸 느끼시게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물건에 대한 가치는 내가 생각하는 가치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내가 봐서 좋은 물건이면 남이 봐도 좋은 물건입니다. 내가 봐도 나쁜 물건이면 남이 봐도 나쁜 물건이에요. 그리고 지나치게 가격이 낮게 형성이 돼 있을 때는 법률적인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 연동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그
그 건물을 이제 낙찰을 받고 그 법률적인 문제를 풀라 그러면 안 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받고 저한테 다시 한번 법률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연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법률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그분은 아주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동산 경매 아마 요즘 또 불경기가 심하고 미분양도 심하고 여러 군데서 부동산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올 때이긴 합니다. 하지만 절대 이 상황이라는 게 쉽지 않고 어렵다. 이런 상황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예. 제가 항상 이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하지 않아도 될 실수 하지 마시라. 입지 않아도 될 손해는 손해 당하지 마시라. 그런 차원으로 제가 사실은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간단하게 부동산 경매는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게 법률적으로 뭐 어렵다의 문제도 있고 뭐 발품을 파는 문제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정가액을 도대체 얼마로 봐야 되느냐의 문제도 있다는 거. 그거를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글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되 물론 이렇게 투자상담소 차리신 분한테 상담하시고 돈 주신 분들은 사실 굉장히 뭐 많은 피해를 입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뭐 변호사와 1차적인 상담을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변호사가 다 아는 건 아닌데 오히려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케이스를 많이 봅니다.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 성공하시려고 투자를 하시는 건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면 변호사들은 오히려 잘못된 케이스를 많이 보니까 뭔가 좀 힘도 좀 빠지고 약간 좀 신나는 것도 없고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도 예방주사처럼 한 말씀 듣고 가시는 게 다른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원영섭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